본인은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만 28년을 개발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국산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기술 탈취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의 한 기절 열자에 의해서 10년 개발한 기술 자료가 바로 대기업에 순간적으로 넘어가고 찾아오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찾아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출된 기술 자료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대기업은 항상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 뺏기기는 쉬운데 찾아오려면 10년이 걸려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법 체계고 대기업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일단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전차 훈련장비 사업에서 현대로템의 하도급 업체로서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당시 11개월 동안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개발 진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품 검수를 이유로 당사의 핵심 기술인 설계 도면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제공을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현대로템은 갑의주의에서 당사 핵심 기술을 자기 권리로 둔갑시켜 방위사업청에 그대로 납품하였고 당사의 핵심 기술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는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후속 양산 사업에서 당사를 배제하였으며 핵심 기술을 관련 경쟁업체에 유포하였습니다.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태 11개월 동안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은 이후에 선에어로 시스템즈의 그런 제품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고 현대로템의 기술로 해서 방사청에 납품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했던 기술을 현대로템이 자신들의 명의로 방위사업청에 그대로 배출을 해서 납품을 해서 정부에 귀속됐습니다. 공정이나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당사는 당시 방위사업청 옴부ds맨 신고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에 하도급 위반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상생 수의탁분쟁위원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당사의 사활이 걸린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돼야 된다는 공고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기에 다시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중기부에서 기술 탈취 쪽으로 지금 조사에 착수하고 있고요.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지금 시정명령하고 시정조치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기술 탈취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분쟁 내용은 길게는 2004년부터 무려 16년 가까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애달픈 문제입니다. 이들 기업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정책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기술 유용 건수가 97건입니다. 이 중에 9건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각된 건에 대해서 우리 중기부가 상생조정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각된 사건들에 대해서 상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비용하고 시간입니다. 우리 대중기협력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한데요. 조금 더 비용을 좀 확대해 주시고 또 중재에 있어서 조금 조정 절차의 신속성을 좀 해주신다면은 정말 기술 분쟁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러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중기 재단을 또 중소기업부를 좀 더 의지하고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 지원 제도는 반드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 분담, 자료 제출 명령 제도 도입 등 법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소송에서 피해 기업들이 가장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피해 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료들은 아까 삼성전자의 사례에서도 보셨고 현대로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입증 책임 분담에 대해서 가해기업인 대기업과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이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 탈취가 법원에 가더라도 많은 시간이 들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피해 중소기업들한테는 이 부분도 해결책도 난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기재단의 법률적 지원과 서포트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술 탈취 문제는 대중기관의 공정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과제고 숙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에서도 관련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또 조만간에 우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병합 심리를 할 계획으로 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중소기업들의 피눈물이 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소송 비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 비용의 최대 80%까지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4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좀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 상생법 특히 기술 탈취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좀 법률을 좀 신속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오히려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생조정위원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다시 기각된 사건이지만 다시 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상생조정위원회가 지금 생긴 지 1년 됐는데 그동안에 11건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것이 가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 협력 그 부처들이 기관들이 지금 옆에 특허청도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도 나와 주시고 경찰도 나와주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그 기술 탈취와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함께 나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이미 기각된 사건이라서 아마도 이 상생조정위원회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안건 채택 전에 한번 사전에 미리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대보증 채권을 소각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대보증 이력 때문에 금융약자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는 고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4월 업력에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보와 신보, 중진공, 소진공, 지역신보 5개 정책금융기관에 아직까지 29조라는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 숫자로는 12만 개의 기업이고 보증인으로는 14만 명의 보증인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폐지 목표는 56.9%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43.7%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각 정책금융기관의 부실화된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중진공, 기보, 신보, 지역 신보의 부실 채권과 연대보증 구상권 잔액은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약 10만여 건 7만여 개 기업이 연대보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실 채권과 연대보증 구상권, 이는 각 기관별 채무 감면 규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전면 폐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연대보증의 피해 사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연대보증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현재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각 기관별 부실채권 감면 규정을 좀 더 점검하셔서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 맞게 연대보증 채무를 더욱 신속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의린, 이들 경제적 약자를 조금 더 포용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금융기관별로 연대보증 이력 때문에 신규 정책 자금이나 보증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종합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금융약자들이 새로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연대보증 채무조정 받은 분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의 편에 서고 있고 또 서야 합니다. 물론 중기부의 힘만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융이나 은행권의 금융약자인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재기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만 의원님께서 그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심정을 정말 절절히 대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현재는 법인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의 신규 공급분은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연대보증 없이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기존의 연대보증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것을 박차를 가하시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